JD 파워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혜택이나 포인트 등의 서비스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이자율, 혜택, 포인트 등 일부 서비스를 변경했으며 기존에 누렸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수수료가 너무 비싸져 해지했다고 합니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할 만큼 제공받는 서비스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이트허브 웹사이트에서 여러 신용카드 혜택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미카엘 카스탈도 레이트허브 총책임자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팬데믹으로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여행 포인트보다 통장이나 카드에 쌓이는 현금 포인트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2021 JD 파워 신용카드 고객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22%는 포인트 혜택 사용을 1년 이상 연기했으며 22%는 연회비가 있는 카드를 해지했습니다. JD 파워 은행 및 지급 인텔리전스 부문 존 카벨 이사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카드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혜택, 서비스 및 포인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신용카드사는 이와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무조건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져 대출을 받아야 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 자원봉사자 그룹이 온타리오 코로나19 백신 영수증을 아이폰 사용자의 애플 지갑에 저장할 수 있는 펫으로 변환하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백신 접종 초기에 원스톱 예약 찾기 도구를 만들었던 바로 그 그룹이기도 한데요. 이 도구는 지금처럼 카메라 롤을 통해 백신 영수증을 검색하는 것 대신 애플 지갑에 저장함으로써 휴대폰으로 쉽게 추적해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은 단순합니다. 백신 영수증의 원본을 다운로드받고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한 다음 항공권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QR코드를 애플 지갑에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작자들은 10월에 정부 스캐닝 앱과 함께 지방의 공식 QR코드가 출시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쉬운 백신 여권 도구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해당 사이트 오픈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제작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정부에서 보증된 QR코드와 앱이 출시되면 그것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떠한 개인 데이터도 인터넷에 업로드되지 않으며 그들의 사이트 코드는 깃허브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사용자들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9월 2일 이후 7만 개 이상의 백신 영수증이 이 도구를 사용하여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화요일인 21일 브리티시 콜럼비아는 9월 초 코로나 확진 및 노출에 대한 알림 서비스가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며 앞으로 집단 발병에 대해서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던 지침을 번복했습니다. 보니 헨리 박사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바이러스 전파 현황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이번 주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의 시기적절한 때 그리고 학교 운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확진 상황을 알릴 것이며 학부모 또한 해당 정보에 즉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원연합회는 코로나 확진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다면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학부모인 캐시 말리스는 코로나 추적이라는 온라인 웹페이지를 만들어 교사, 학부모 및 관리자가 함께 코로나 노출 및 확진 정보를 업데이트해왔습니다. 그녀는 BC주 보건국에서 직접 업데이트된 자료가 온다면 부모, 교사 및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헨리 박사는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의 부모에게 종전과 같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현재 공공보건팀의 우선순위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중단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리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리잔 포스터 교사는 중단되었던 알림 서비스 재개를 반기며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12세 이하의 학생들은 여전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태라고 걱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의 한 초등학교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일주일간 문을 닫습니다. 수요일 프레이저 보건 당국은 성명으로 칠리왁에 위치한 프로몬토리 초등학교가 10월 3일까지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수업들은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됩니다. 학교의 교장은 지난 열흘간 학교 내에서 급작스럽게 확진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는 직원과 학생을 모두 포함해 총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18건은 학교가 문을 닫기 전 5일 내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입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프레이저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아직 받지 않은 직원들과 해당 학년 학생들은 모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그 외 사람들은 스스로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문을 닫게 된 경위에 대해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수,
집단 감염이 빠르게 퍼진 점,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 외에 뚜렷한 접점이 없는 확진자들을 이유로 밝혔습니다. 9월 신학기가 시작된 후 학교에서 나오는 확진자들의 40%가 회소의 지역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예방접종 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아리엘라 지바보건관은 하지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이는 직원들과 교사들의 단체 협약 조항과 사생활 보호 규정들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한 지 3주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700여 개 학교에서 최소한 건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는 4,800개 이상의 학교가 있으며 따라서 그중 14.5%의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은 곳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요일에 보고된 122건의 새로운 학교 관련 확진 사례로 올해 보고된 총 확진 사례 수는 1,306건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12세 미만의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학생들에게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학교 중 100개 이상이 토론토 교육청 내에 있으며 체스터레 주니어 퍼블릭 스쿨은 7명의 학생과 1명의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가장 많은 발생률이 보고됐습니다. 토론토 가톨릭 교육청에서는 현재 43개 학교에서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요일 밤 미 시사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습니다. 힐 지역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신고를 받고 22일 오후 8시 15분 직전 미드웨이대로와 콜럼버스 로드 지역의 플라자로 출동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플라자에 주차된 차량 안에 타고 있었으며 총을 든 괴한이 다가와 지근거리에서 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에서 도주하는 차량이 목격되었다고 보고했지만 현재 용의자나 차량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